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제방송은 없었다. 경제방송인가 수다방송인가.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이해하고 계시고 혹은 더 나아가 중독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디오 클립이라든가 팟빵이라든가 유튜브 이 새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청취자님들, 구독자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경제방송이라는 거를 듣고 있는데 이 방송 뭐지? 왜 경제방송에서 뭐 소개팅 얘기가 나오고 경제방송에서 도대체 저 미쓰리라는 가시나의 할머니는 뭐 누군데 뭐 사나이는 왜 사나이인 줄 아냐 이런 얘기가 경제방송에서 왜 나오지? 아마 이렇게 좀 의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초동 정곡빌딩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 지하에 가면 제가 근무하던 때 다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되게 카페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옛날 분위기가 나는 다방이었어요. 저는 이제 손님이랑 뭐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 다방에 가면 진짜 뭐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 장소가 장소인 만큼 어떤 소송에 관련돼서 변호사 혹은 이런 그 사무장님들이랑 진지하게 막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돈다방 미쓰리라는 제목에서 여러분들께서 냄새를 느끼셨듯이 다방 같은 분위기, 뭐 수다도 떨고 그러지만 제가 그래도 뭔가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되게 궁서체로 얘기해 드리잖아요. 제가 왜 돈다방 미쓰리라는 제목을 달았냐면 저의 불만은 뭐냐면 경제라는 게요. 쓸데없이 그냥 어려워요. 경제 용어라는 거 특히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GDP가 어쩌고 또 실적 얘기하면 또 YOY 나오고 기축통화가 어쩌고 그럼 기축통화만 있냐? 긴축통화도 있다. 근데 이게요. 사실 다 뜯어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제나 경영이나 이런 걸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주식을 좀 해볼까? 그럼 주식을 해야 되는데 경제를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야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며칠 전에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님 저 코로나19로 방콕하고 있는데 자가격리 중이신데 어떻게 읽을 만한 경제 관련 책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종종 올라와요. 왜 그런 글들이 자주 올라올까요? 서점에 가면 경제 부수가 따로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근데 선뜻 못 집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실 때 제목만 보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대충 이렇게 목차도 보고 내용도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훑어보시잖아요. 근데 잘 못 사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뭐 한번 읽어보지. 그리고 사서 읽게 되십니까? 못 읽게 되십니까? 못 읽으세요. 그리고 왜 못 읽으시냐면 결정적인 어떤 경제 용어에서 막혀요. 그리고 경제라는 녀석이 이렇잖아요. 뭐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된다. 그럼 제조업 PMI 지표는 기준선이 50이래. 기준선이 50인데 50 이상이면은 경기 확장, 50 이하는 경기 위축. 그런데 어떤 때는 분명히 PMI 지표가 50 이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막 주가가 PMI 지표가 부진하다며 또 막 하락하고 그럽니다. 이게 단순히 그 지표를 절대적으로 50을 넘냐 안 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쭉 흐름이 좀 이렇게 이어오는 가운데 이게 지금 확장 국면인지 아니면은 위축 국면인지 잠깐 좋아지는 건지 또다시 골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봐야 되니까
경제 용어 하나 보는 것도 꺼이꺼이 하는 판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이 체험하지 않은 거는요, 느낄 수가 없어요. 100%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방송에서 뭐 미쓰리도 증권사 다닐 때 뭐 어쩌죠 하면서 은행 다니신 분들도 좀 공감하실 텐데, 아무리 은행 다니고 아무리 증권회사 다니면서 하루에 수많은 돈을 보고 하루에 수많은 거래를 하면서 그 돈이 얼만큼인지 몰라요. 1억, 뭐 10억, 100억 이런 것들이 얼만큼 금액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돈다방 미쓰리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경제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누가 그렇게 높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철옹성처럼 만들어 놓은 그 경제라는 벽을 좀 이렇게 깨부셔서, 여러분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경제예요. 그냥 돈이에요. 뭐 여러분 무슨 뭐 주식 하시면서 까놓고 얘기해서 뭐 주주로서 뭐 주권을 행사하고 뭐 그 기업이 잘 되고, 진짜 그런 마음으로 주식 하십니까? 아, 주식해서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품위는 떨어지지만 좀 우아하진 않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에서 어떤 상황을 소개시켜 드릴 때 인간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그런 인간관계들, 뭐 첫사랑, 뭐 소개팅, 뭐 기타 등등 남녀관계,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비유해 드리면서 100% 오버랩은 되지 못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이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만 캐치하셔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100%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그런 방송이니까 방송을 청취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자, 국제유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국제유가가 반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써드렸습니다. 현지 시간 미국으로 수요일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될 건데, 만약에 시장에서는 뭐 한 1200만 배럴 정도 증가한다고 하더라라는 예상치를 깨고 그 예상보다 덜 증가하거나 혹은 완전히 깜짝 놀랄 만큼 뭐 증가가 아니라 감소됐다 이러면 국제유가는 급반등할 것이다. 그게 국제유가를 급반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재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죠. 그 얘기는 지금 국제유가가 그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일에는 장중에 잠깐 20달러 깼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20달러를 회복했습니다만 4월 15일 날은요, 종가 기준으로 20달러를 내줬습니다. 1.2% 하락해서 19.8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20달러 아래에서 종가를 마무리한 거는요, 2002년 2월 이후에 약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국제 유가는요, 지금 지난번 감산을 어렵게 970만 배럴 했는데, 미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0만 배럴을 감산한다고 해도 그거 누구 코에 붙이며, 지금 세계가 올스톱 됐는데 예전 같았으면 뭐 미국이 이맘때쯤 되면 뭐 드라이브 시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원유 수요가 증가될 거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프라 투자, 도로 만들고 건물 짓고 그 예산 이번에 국민들한테 현금으로 준다며요. 아니 지금 세계가 올스톱 됐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도로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국제 유가 수요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주간 원유 재고량 발표했어요. 그런데 전문가 예상치는 1202만 배럴 증가됐을 것이다. 근데 증가는, 그러니까 1200만 배럴은커녕 1920만 배럴, 거의 2000만 배럴 원유 재고가
증가됐습니다. 자, 공급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이렇게 크게 증가됐어요. 자, 그렇다면 원유 수요는 그럼 어떨까? 물론 수요가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뭐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감산하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만 좀 뭐 버텨주면.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어떤 보고서를 내놓느냐면 4월 달 하루, 그러니까 4월 한 달 동안 봤을 때 하루에 원유를 수요하는 그 양이요. 2,900만 배럴 감소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2,900만 배럴은요, 25년 동안의 최저 수준이래요. 그러니 반올림 살짝 해서 2,900만 배럴이 아니라 3,000만 배럴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난번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970만 배럴 그거 감산해서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고요.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원래는 뭐 2천만 배럴 감산한 효과가 될 거고, 예, 그거 다 진짜 말장난이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 2천만 배럴로 감소한 게 아니라 이제 곧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공급은 1,000만 배럴 정도 감소했지만 수요가 대신 이렇게 늘어나서 수요가 마치 공급을 더 줄여주는 것 같이 해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예, 언뜻 들으면 더럽게 멋있는 말인데 되게 사기성 발언이라고요. 또 여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6월 달에 추가 감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지난번 그 970만 배럴 감산하는 것도 그냥 꺼이 그냥 한 해 못하네 중내 사내 하면서 겨우 저렇게 회의가 연장되고 막 그냥 힘들게 겨우 970만 배럴 감산했는데 6월 달에 추가로 감산을 한다. 또 얼마나 힘들게 감산할까요? 그죠? 감산은 될까요? 이러한 분위기가 국제 유가의 반등을 못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5월달, 6월달 하루에 970만 배럴 감산 결정. 그런데 4월달 하루 원유 수요가 감산량의 3배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자, 이 국제 유가 반등해야겠죠, 그죠? 이 반등 누가 시킬까요? 제가 이 국제 유가랑 같이 뒤에서 다른 이야기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뉴욕 증시 4월 15일 수요일 증시는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1%에서 2%대 하락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소개팅 얘기를 해드리면서 야, 너 얼굴 안 뜯어먹고 살지? 얼굴 별로야. 뭐 별거 없어. 근데 그냥 뭐 이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얘기 좀 뭐 통화하고 그러면 그냥 뭐 친구 하든가 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나가서 오랜만에 콧바람 쐬고 맛있는 거 얻어먹어.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기대하지 않고 나갔는데 의외로 괜찮은 남자가 나왔다. 제가 이런 비유 해드렸잖아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이 경제 지표 훼손, 기업 실적 안 좋은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키우고 있는 행운이라는 강아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알고 있는 거와 진짜 성적표를 이렇게 봤을 때 또 수치로 보는 그 충격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 혹은 기업 실적은 아예 예상치를 크게 내려놓죠. 그래서 그거보다 좀 잘 나오면 아이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선방했네. 아이고 저렇게 선방했으니 저렇게 저력이 있으니 미국이 다시 경제가 재개되고 그러면 V자 급반등할 수 있겠네. 이런 기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3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거든요. 똑같은 짓거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눈높이를 크게 낮춰놨어요. 얼만큼?
전월 대비 8% 정도 감소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소비국가예요. 소비가 전월 대비 8%씩 감소하는 거는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상치를 8% 감소할 거라고 낮춰놓으면 아유 설마 뭐 그래도 한 뭐 6% 정도? 한 7% 정도 나오면 뭐 예상치보다 괜찮았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눈높이를 세상에나 8%까지 내려놨는데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월 대비 8.7% 감소된 거로 나왔습니다. 이거 언제 거예요? 3월 달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미국의 셧다운은 3월 13일인가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얘기 뭐냐면, 야, 4월 달 소매 판매 더 안 좋아지겠는데, 예,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3월 달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는 3.5% 감소했을 거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는 야, 이거는 진짜 그래도 좋을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은 지표인데 시장 예상은 산업 생산이 3.5 정도 안 좋을 거야. 너 이것도 얼마나 안 좋은 건 줄 알아? 그렇게 눈높이를 크게 낮춰놨는데 막상 성적표는 전월 대비 5.4%입니다. 이 5.4% 전월 대비 감소는요.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1월 이후에 가장 나쁜 수치래요. 그러니까 3월달 산업생산 예상치를 얘네들이 체크했을 때 한 2008년도 금융위기 정도에 맞춰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훼손됐을 거야 라고 해놨겠죠. 근데 2008년도는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4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요. 3월 달에는 마이너스 21.5였는데 4월 달에는요. 마이너스 78.2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월 달에 마이너스 21.5를 기록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4월 달에 3월 달보다는 안 좋겠지. 그럼 마이너스 21.5보다는 더 안 좋을 거야. 그래서 한 32.5 정도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요? 35.5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거의 2배가 더 못 나왔어요. 마이너스 78.2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3월달 주택시장 지수, 제가 지난번에 이번 주 한 주 얘기해드리면서 아니 지금 뭐 코로나19로 셧다운 됐는데 사람들이 집 거래 하겠느냐 이런 얘기해드렸잖아요. 주택지표 안 좋게 나올 거라고. 2월 달에 72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3월 달에는요. 30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경제지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고 산업생산도 마찬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마찬가지고 못 나올 거야. 못 나올 건데 그래도 이 정도 못 나올 거야 라고 눈높이를 낮췄지만 그래도 한 금융위기 정도 선에서 봤지 더 악화될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나마 눈높이를 낮춰놓을 수 있는 최대로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낮춰놓은 눈높이를 다 무시하듯이 거의 예상치보다 2배 정도 더 악화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겁니다. 어느 정도선까지는 눈높이를 낮춰놔서 그거보다 조금 부합되면 예상치보다 상회했다. 전월 대비 안 좋았지만 전분기 대비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좋았다. 선전했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낮춰놓은 눈높이를 무시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더 안 좋게 나와버리니까 뉴욕 증시가 걱정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것뿐만입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존슨앤존슨이 1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다. 그리고 예상보다 좋았는데 혹시 2분기에 또 안 좋다고 징징거릴까 봐 지금 존슨앤존슨이 준비하고 있는 백신이 9월 달부터 임상실험이 들어가는데 그게 정말 잘 되면 내년 상반기에 대량 생산 가능하고 판매 가능하다. 이런 기대감으로
존슨앤존슨의 기업 실적에 대한 해석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날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이 금융주 모두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9년 1분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이 40% 이상 감소한 그 속내를 잘 보면은요,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됐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뭐 지금은 부양책이란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흥분했지만 미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지난번 4월 9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엉망으로 나올까봐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 정급 펀드든 뭐든 묻지도 따지도 말고 사라. 자, 사는 건 좋은데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렇게 샀을 때 나중에 그 부실 채권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 후유증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렇게 푼 돈 어떻게 걷어들일 거야?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은행들이 왜 1분기 순이익이 줄어들었냐면 은행들이 지금 대출해 주잖아요. 그 대출해 주는 그 진행사항 중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왜? 얘네들은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리먼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은행들이 얼마나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까? 그래서 부실 채권 뭐 하지 마, 뭐 부실한 사람들, 신용 안 좋은 사람들 대출하지 마. 이렇게 해서 지네들이 실컷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하게 해놓고는 지금은 일단 당장 똥줄 타니까 이것저것 막 대출해주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대출해주고 있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중에 막 대출 못 갚고 막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준비해야지. 그래서 충당금을 크게 늘리는 바람에 1분기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S&P 500 종목들의 기업 1분기 순이익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이 예상된다. 자, 얘네들이 눈높이를 낮춰놓은 게 어디까지입니까? 금융위기까지예요. 금융위기 정도 못 나올 거야. 근데 벌써 1946년 1월 이후에 가장 나쁜 수치 나오고 있고요. 예. 제가 어제 방송에서 GDP 경제 성장률 대공황 때는 그 지표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경제 지표든 실적이든지 안 좋을 건 아는데 얼만큼까지 안 좋으느냐. 그나마 인간들이 경험했던 2008년도를 기준으로 그때 정도 안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요. 2008년도 경험해 봤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서 회복되는 길이 빠를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도 향후 한 달, 두 달 지표가 끔찍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2분기의 첫 번째 달이잖아요. 4월 달이니까. 그러면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말에 따르면 향후 한두 달이니까 5월 달과 6월 달 지표가 끔찍할 것이다. 그럼 6월 말이면 상반기의 마지막이자 2분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뭐예요? 3분기거든요. 그럼 뭐예요? 7월 달부터 반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넘어가면은요. 오늘은 2분의 이야기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총선이 정말 유례없는 투표율.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며 그 비닐장갑을 껴가며 66%의 투표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투표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독일의 주요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여당이 압승했어. 근데 왜 여당이 압승했냐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관리 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능력을 평가를 한 건데 잘했다고 평가한 거야. 이렇게 독일 일부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뭐 독일만 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총선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우와 쟤네 봐라? 아마 이런 감동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론 보도를 누가 제일 불편하느냐? 트럼프가 가장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언론사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너 1월 19일 날 회의 때 코로나19가 팬데믹 될 거 가능성 제기됐고 뭐 미국 국민들이 40만 명 이상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거도 알고 있었는데 너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3월 12일 날 셧다운 했지? 너 뭐 미국은 완전히 통제됐네 뭐해니 막 그런 얘기 했다가 저기 대한민국의 파키스탄은 미쓰리한테 쪽 먹었잖아 너. 무슨 미국은 아이폰 강화 유리로 이렇게 포장했냐고. 완전히 통제되는 게 어딨냐고.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서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론과 민주당이 책임론을 지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하고 막지 못해서 지금 뉴욕의 사망자가 매일 이렇게 700명씩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독일 혹은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여당이 승리했는데 승리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너무 잘 잡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코로나19에 대한 관리 능력 평가 못 받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본인이 그걸 알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자꾸 경제를 재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애틀란타 여는 총재가 향후 한 달, 두 달 지표가 끔찍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이미 자기는 아웃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합니까? 아주 섬세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냐? 14일 날 WTO의 잘못된 대응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만들었다. 그렇게 책임을 WTO가 아닌 WHO에 책임을 전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WHO에 대한 자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명분상으론 물론 약간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죠? 중국에서 저렇게 우한에서 막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WHO에서는 글로벌 어떤 비상사태 같은 거 선포 막 좀 약간 좀 머뭇거리기도 했고 그때 뭐 중국이 뭐 WHO를 뭐 좀 지원하고 이러니까 중국 편 드는 거 아니냐?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그 대응에 대한 능력을 나한테 책임 전가시키고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으니 빨리 누군가 내가 먼저 책임 전가시켜야겠다. 즉 뉴욕주에서 하루에 700명씩 넘게 사망자가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내가 그거를 잘 대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WHO에서 잘못한 거야. 그래서 쟤네 좀 조사해야겠어. 그리고 괘씸죄가 적용돼서 지원을 끊어야겠어라고 한 겁니다. 지금 뉴욕에 전일에는 사망자가 778명에서 이날은 752명으로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700명대입니다. 자, 미국은요. 전체적으로 14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7천 명인데 13일 날 2만 4,900명보다 증가됐습니다. 뭔가 완화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렇게 막 확 주는 건 안 보여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5월 1일 날 경제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경제 재가동 준비에 나선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오늘이 4월 16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5월 1일이면 한 보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뭐 코로나19가 유럽이든 미국이든지 확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뭐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미국도 우리 유럽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WHO에게 책임을 전가했는가? 예, 자기가 욕먹을까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국제유가 얘기하면서 뒤에서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린다고 했는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6일 목요일이죠. 자, 4월 15일 날 증시가 소매 판매든
산업생산이든 눈높이를 크게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높이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와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어요. 자, 이제는 근데 또 뭐가 다가옵니까? 목요일이 다가와요. 목요일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마다 미국은 부양책을 내놓든 현금 지급하겠다고 하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총알이 빵빵하다. 현금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정을 시키든 목요일마다 뭔가를 합니다. 왜? 미국은 소매 판매라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지표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그럼 이제 수요일 날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 안 좋고 기업 실적 어려워질 것 같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그죠? 갑자기 지금 막 600만 명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처럼 22만 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뭘 준비하느냐?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언제 발표한다? 16일 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셧다운은 4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잖아요. 지난번 3월 말에 3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그 전까지는 4월 12일 부활절에 경제를 재개시키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아닌지라 그래 일단 4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연장을 했는데 아직 4월 말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굳이 또 4월 16일 날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날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경제 제재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언뜻 생각이 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못 나올 거를 예상해서 목요일 날 잡아서 경제 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빨리 아니면 혹은 5월 1일 날 경제 재개하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하겠죠. 그래야지만 지금 엉망진창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 엉망진창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5월 1일부터 정말 경제가 재개되면 이따위는 금방 다 회복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확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만회하려는 상쇄시키려고 하는 재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16일 날 경제 재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럼 따라서 국제유가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20 하회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경제 재개하겠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경제가 재개되면 수요가 증가되겠네? 그럼 반등하겠죠.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시면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 결국 경제라는 녀석은 돈이고 그 돈을 만든 건 인간이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지만 경제든 주식시장이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4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